fx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이 되는 걸 우리는 다항함수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 다항함수인 경우에는 항상 어떤 특징이 성립하냐면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의 값은 fa와 같다라는 요런 성질이 있어요. 우선 적어놓고 보도록 하자. 자,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앞에 있는 게 익숙해? 뒤에 있는 게 익숙해? 뒤에 있는 게 더 익숙하지. FA, F3, F1 우리 이런 걸 뭐라고 부릅니까? 함수값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앞에 있는 녀석은 뭐라고 부르냐면요. 함수의 극한값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뭐라고 부른다? 함수의 극한값. 얘는 뭐라고요? 함수값. 얘는요? 함수의 극한값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보기에 함수의 극한값이 쓰기 더 편한 것 같아? 함수값이 더 쓰기 편한 것 같아? 함수값이 더 쓰기 편한 것 같죠? 그래서 우리는 이 녀석을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더럽게 생겼어요. 더러운 극한값이에요. 이 앞에 있는 녀석은. 반면에 뒤에 있는 녀석은요. 깔끔한 무슨 값이다? 함수값이에요. 자, 됐죠? 자, 이렇게 적어놓고 요 개념의 수학적인 의의에 대해서 적을 겁니다. 한 2줄 정도 쓸 수 있게끔 다항함수 위로 화살표 빼서 2줄은 최소 필기가 되는 여백 남겨놓으시고 이렇게 적어놓습니다. 연속함수의 특징 땡땡 연속함수의 특징 땡땡 더러운 극한값 대신 깔끔한 함수값으로 대체해도 된다. 더러운 극한값 대신 깔끔한 함수값으로 대체해도 된다. 더러운 극한값 대신 깔끔한 함수값으로 대체해도 된다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볼까요? 다항함수는요. 상수함수, 1차 함수, 2차 함수,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 이런 식으로 전구간 연속함수예요. 맞습니까? 자, 아까 선생님이요. 수렴한다라는 개념을 얘기할 때요. 이런 그림은 어때? 어디서든 좌극한 우극한의 값이 같지? 왜? 끊긴 그래프가 아니니까 자극한 우극한이 같아요. 이게 바로 연속함수의 가장 강력한 특징이에요. 즉 연속함수에서는요. 항상 특정 값 A로 갈 때 어차피 연속이 돼 있기 때문에 좌극한과 우극한의 값이 무조건 같을 거기 때문에 얘가 극한값을 갖는데 그 극한값이 뭐와 일치한다? 함수값과 일치한다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다항함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항함수가 연속함수라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연속함수의 경우에는요. 우리가 어떤 극한값 구하고 싶으면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극한값 대신 함수값으로 답을 내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이제 2번째 개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째 개념은 다항함수가 아닌 분수함수인 경우예요. 자, 분수함수인 경우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요 분수함수의 식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y는 x-a분의 1 플러스 b라고 분모에 독립변수 x가 들어있는 분수함수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얘를 그림으로 그리면 이 분수함수의 중심이 되는 요 점의 좌표는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값 a, 분수식 전체가 없다고 해서 나오는 y값 b, 그리고 얘는 몇 사분면 몇 사분면 1사분면과 3사분면에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분수함수를 보면 얘는 어떤 특징이냐면 전구간 연속이다. 딱 한 지점을 빼놓고 x가 어디로 향할 때? a로 향할 때만 빼놓고는 전구간 연속함수예요. 그래서 분수함수에서는요. x가 a로 만드는 경우에만 극한값이 하나는
플러스면 안 돼. 하나는 마이너스면 안 돼. 존재하지 않을 뿐이지. 나머지 구간에서는 더러운 극한값 대신 깔끔한 함수값으로 대체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예요. 이 문제 역시 분수함수의 경우에는 요 한 포인트를 빼놓고는 다 연속이야. 요게 핵심 포인트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필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수함수의 경우에는요. 분모가 0으로 가는, 자, 요렇게 만드는,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가 a로 갈 때의 경우에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으나, 자, a가 그 이외의 경우, 즉 a가 k가 아닌 경우, 즉 리미트 x가 k로 향하고 있는데 이 k가 a가 아닌 거예요. 되겠습니까? 이때 fx의 값은 그냥 뭐가 될 수 있다? fk가 될 수 있다 입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화살표 빼는데 요번에는요 4줄, 최소한 4줄은 필기할 수 있는 여백을 만들어 놓고 진행하겠습니다. 분수함수의 특징 땡땡, 분수함수의 특징 땡땡 적어 놓으세요. 분수함수의 특징 땡땡, 분모가 0이 아닌 경우에 한해서, 분모가 0이 아닌 경우에 한해서 더러운 극한값 대신 깔끔한 함수값을 이용해 문제를 풀어도 된다. 분모가 0이 아닌 경우에 한해서 더러운 극한값 대신 깔끔한 함수값을 이용해 문제를 풀어도 된다. 깔끔한 함수값을 이용해 문제를 풀어도 된다. 즉,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 화살표 a만 아니면 나머지 부분은 전부 연속함수이다. 즉,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 화살표 a만 아니면 나머지 부분은 전부 연속함수이다. x 화살표 a 이렇게 써야지 또 x 화살표 a 되게 슬프다. 예, x 화살표 a만 아니면 나머지 부분은 전부 연속함수이다. 즉,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 화살표 a만 아니면 나머지 부분은 전부 연속함수이다 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질은 뭐야? 연속함수에서는 더러운 극한값 대신 그냥 함수값을 구하면 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네. 필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되셨습니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수렴과 발산 배웠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보니까 극한값이 존재하는 것은 일명 수렴하는 것을 찾으시오에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읍, 비읍, 슈, 니은, 지읒, 치읒, 키읔, 티읒 나와 있네요. 자, 수렴값이 존재하는 것, 즉 극한값이 존재하는 것에 동그라미, 존재하지 않는 것에 x를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풀어보세요. 존재하면 동그라미, 존재하지 않으면 x.
물어보라. 자, 얼추 다 하셨으니까 극한값이 존재하는 것만 불러봐. 어떤 거 존재? 불러. 쭉 시작. 기영,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네? 이응? 네. 또 지읒. 끝. 또 다른 의견. 우리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어머, 연속함수네. 맞습니까? 그러므로 얘는 극한값이 무조건 존재하겠지. 어떤 극한값 존재할 거다? fa라는 함수값이 존재할 거니까 얘는 맞습니다. 자, 그리고 보자.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x가 a에 점점 가까워지면서 함수값 fx는 뭔지 몰라도 점점 어디에 가까워지겠어요? 바로 여기에 보이는 fa에 가까워지고 있겠지. 맞아? 함수값이 어디에 가까워지냐의 문제야. 함수값을 구하라는 문제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요. FA가 얘는 아니지, 얘가 FA지. 어쨌든 우리는 바로 요 높이에 오는 요 값의 함수값은 점점 가까워져. 그러므로 얘도 극한값이 존재해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요 녀석 연속함수니까 당연히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겠죠? 존재할 겁니다. 자, 좌극한도 얘로 가고 우극한도 얘로 가지. 결국 도착하는 함수값이 모두 일치하네요. 그러므로 리을도 존재할 거예요. 좌극한, 우극한이 점점 같은 함수값으로 수렴할 테니까.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요 녀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 자, x가 무한대로 가면 fx 점점 어디로 갑니까? 무한대로 가겠죠. 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fx 점점 어디로 가겠습니까? 마이너스 무한대. 우리는 이런 걸 보고 발산이라고 불러요? 수렴이라고 부릅니까? 발산. 양의 무한대로 발산. 음의 무한대로 발산. 무한대로 가는 건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전부 다 발산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자, x가 a로 갈 때 fx. 좌극한과 우극한의 값이 같다, 다르다? 달라요. 그러므로 얘는 수렴하지 않습니다. 자, 이응 보도록 하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 점점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어? 0에 가까워지고 있지. 어머, 얘 수렴값 0 존재하네.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fx 점점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어? 0. 얘 수렴값 존재하네. 요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리을 미흡. 비읍도 있었어? 비읍. 이거 틀렸네? 리을은 맞구나. 리을은 맞고 미흡, 비읍 뭐 이런 거 틀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그 아래에 나와 있는 나무 그림 보도록 할 거예요. 자기가 틀린 건 좀 잘 공부해 두셔야 돼요. 자, 보도록 하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수렴해요, 안 해요? 안 하지. 왜? 하나는 양의 무한대로, 하나는 음의 무한대로. 자극한, 우극한도 다르지만 무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얘는 아닙니다. 리미트 x가 a로 향할 때 fx는 어디로 향하고 있어? 무한대로 가고 있으므로 얘는 수렴한다, 발산한다? 발산.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다예요. 자, 티읕 보도록 하겠습니다. x가 a로 갈 때 좌극한과 우극한을 봤더니 좌극한은 0이고 우극한은 뭔지 모르겠지만 좀 큰 뭐 1, 뭐 이런 값이 되고 있는 거죠. 좌극한과 우극한의 값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래서 얘는 수렴하지 않는다. 즉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예.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 거예요. 자, 리미트 기호의 성질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알파로 수렴한다는 얘기예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가 베타로 수렴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두 함수가 모두 수렴할 때에 한해서만큼은 리미트 x가 a로 향할 때 k의 fx가 있으면 상수 k를 앞으로 보내셔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즉, 얘는 계산하면 k알파 이렇게 나올 거예요. 수렴할 때 한해서만큼은 리미트 x가 a로 향할 때 fx 플러스 마이너스 리미트 x가 a로 향할 때 gx라고 이렇게 리미트를 분배해서 영향을 받는 녀석 앞쪽에 위치해도 아무 상관없다. 즉, 얘를 계산하면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이다 라고 나올 거예요. 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경우에도 수렴할 때에 한해서만큼은 리미트 x가 a로 향할 때 fx, 리미트 x가 a로 향할 때 gx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알파, 베타라고 계산할 수 있다. 수렴할 때에 한해서만큼은 리미트 x가 a로 향할 때 gx 분의 리미트 x가 a로 향할 때 fx 즉 베타분의 알파라고 쓸 수 있는데 이때 베타는 0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리미트는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모두 분배를 해줄 수 있다요. 그런데 이 모든 개념의 핵심은 뭐다? 수렴할 때에 한해서만 이런 게 가능하다. 즉 발산할 때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당연히 시험 문제 내는 사람들은 수렴하는 걸로 이 문제 내겠어? 발산하는 걸로 이렇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시키겠어? 발산하는 걸로. 왜? 수렴하는 걸로 너무 쉽지. 그래서 발산이 문제에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네. 자, 여기까지 지우고. 자, 이제 우리 그 다음 보도록 하자. 그래서 네모 박스 정리하겠습니다. 리미트 바로 밑에 있는 것만 변수. 예. 그 리미트 밑에 있는 것만 야 뭐로 가 이러면서 변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리미트는 뭐뭐뭐뭐 좋아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모두 좋아한다. 단 무슨 수열일 때만? 수렴 수열일 때만. 아, 죄송해요. 이거 수열 빼세요. 수렴할 때만 이렇게 쓰세요. 수렴할 때만. 되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우리요 그 네모 박스 안에 있는 것은 한번 읽어보도록 하자. 시작. 리미트 바로 밑에 있는 것만 변수. 리미트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모두 좋아한다. 단 수렴할 때만.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밑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자. 자, 읽어보도록 하자. 시작. 수렴하는 경우는 문제가 너무 쉬워지므로 수렴하지 않는 무한대. 한글로 쓰지 말아라. 예. 기호로 써라. 앞으로 무한대는 모두 기호로 쓰십시오. 수렴하지 않는 무한대끼리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는 문제와 거기까지 적으셨죠? 얘는 한글로 쓸 거예요. 무한대 곱하기 무한소 문제가 나온다. 무한대 곱하기 무한소 문제가 나온다요. 자, 그러면 우리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한대에다 무한대 더하면 얘 당연히 뭐가 될 것 같아? 무한대가 될 거예요.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는 당연히 뭐가 될 것 같아? 무한대가 될 거예요. 그럼 무한대 빼기 무한대 뭐가 될 것 같아? 아니에요. 자, 정리할게요. 무한대든 무한소든 센 놈이 있고 약한 놈이 있다야. 센 놈이 있고 약한 놈이 있다. 누가 이길지는 식을 정리해 보는 수밖에 없다요. 즉 무슨 얘기냐? 똑같이 생겨도요. 무한대 똑같은 표시로 써도요.
실제로 식에 의해서 무지하게 파워풀한 무한대와 되게 힘이 없는 무한대가 존재할 수 있어요. 힘센 놈 빼기 약한 놈은 무한대가 나올 거고요. 약한 놈 빼기 힘센 놈은 마이너스 무한대가 나올 거고요. 힘의 크기가 똑같으면 0이 나올 거예요. 즉 얘는 어디로 튈지 안다 모른다? 몰라요. 자, 그리고 무한대분의 무한대도 마찬가지예요. 위에 있는 분자의 무한대가 힘이 세면 무한대로 가는 거고 분모의 무한대가 힘이 세면 0으로 가는 거고 그리고 분모 분자의 무한대의 힘이 파워가 같으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답이고 등등 어디로 갈지 몰라요. 자, 세 번째 나이는 0 곱하기 무한대는 저 0이 바로 무한소의 표현이에요. 무한소도요. 힘센 무한소가 있고요. 힘 약한 무한소가 있어. 그래서 무한소하고 무한대도 힘겨루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n의 세제곱분의 1이 있어. 그러면 얘를 무한대로 보내면 얘는 점점 0으로 가겠지. 그런데 여기에다가 선생님이 무한대에 해당되는 n을 곱할 거야. 그러면 얘는 무한소가 힘이 센 거야? 무한대가 힘이 센 거야? 무한소가 힘이 센 거예요. 이렇게 지워버리면 얘는 죽어버릴 거니까. 그럼 얘는 어디로 가? 0으로 가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디로 튈지 몰라요. 그래서 누가 더 힘이 세느냐에 따라서 어디로 갈지 몰라. 예, 그래서 식정리 해보는 수밖에 방법이 없고요. 당연히 문제는 이렇게 빤한 데서는 시험 문제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물음표가 달려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요 녀석들이 바로 문제 사치다 라고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다음 8페이지로 넘어가서 지금부터 함수의 극한과 관련된 문제 유형 좀 정리하고 뒤에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요, 미분과 관련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꼴 0분의 0꼴이 있어요. 그리고 앞에서 배웠던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 시험에 나올 거고요. 또 앞에서 배웠던 어디로 튈지 모르는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 시험에 나올 거고요. 또한 무한대 곱하기 무한소 꼴, 예, 혹은 무한소 곱하기 무한대 꼴, 이렇게 네 가지 유형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어떻게 푸냐? 인수분해 하시거나 유리화해서 문제를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에선 무리식이 보이는 경우에는 이 무리식을요 그냥 유리화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다항식의 경우에는 최고차항으로 묶기, 혹은 무한대의 먼지 풀이법 1탄으로 풀기도 합니다.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문제는 무조건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모 분자를 나눈다. 예, 요렇게 풀거나 혹은 무한대 먼지풀이법 1탄으로 푸시면 됩니다. 자, 무한대 곱하기 무한소 꼴의 문제는 그냥 식변형 밖에는 방법이 없다 해요. 그래서 문제형은 꼴랑 4종류 나오고 이 4종류는 어떤 식으로 풀이해야 하는구나 라고 요 개념 정도는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하셔야 돼요.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될까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그 유형 하나하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우리가 미적분 배운다 그랬죠? 미분의 가장 베이스가 되는 0분의 0꼴부터 좀 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공부할 꼴은 0분의 0꼴이에요.
자, 0분의 0꼴은 선생님이 인수분해 혹은 유리화로 풉니다 라고 했죠? 자, 어떤 경우에 인수분해를 하냐면 문제가 나왔는데 분모 분자에 다항식분의 다항식이 나왔어요. 이 경우에는 보통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식 정리를 합니다. 하지만 문제 속에 분명 0분의 0꼴인데 무리식이 보여요. 무리식 보이면 무조건 뭐다? 유리화 하셔서 문제를 풀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으니까 네. 그래서 우리 지금부터 문제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선요. 뒤에 식이 나왔는데 와우, x가 2로 갈 때 라고 했지? 그럼 먼저 꼴부터 파악하는 거예요. 자, x가 2로 갈 때 이러면 얘는 2 빼기 분모가 뭐가 돼? 0. 자, x자리에 2 대입하니까 분자가 뭐가 돼? 0. 어머, 얘 무슨 유형이구나? 0분의 0꼴 유형이구나. 0분의 0꼴은 뭐 아니면 뭐다? 인수분해 아니면 유리화다. 얘는 인수분해예요? 유리화예요? 인수분해밖에 안 되죠. 그래서 풉니다. 그래, 리미트 x가 2로 향할 때 x-2분의 분자 있는 식을 뭐 해주고 싶다? 인수분해. 어떻게 되겠습니까? x-2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 이렇게 인수분해 되겠죠. 자, 그래서 0분의 0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얘가 0이 되게 만드는데 기여한 식이 분명 분모 분자에 있어요. 그치? 0분의 0꼴이 되게끔 기여한 식을요 저런 식으로 분류 추출해서 끼리끼리 약분해서 없애버리는 게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예요. 자, 이제 0분의 0꼴로 만드는 요소 빼먹었으니까 얘 딱 봤더니까 다항함수지. 다항함수는 연속함수. 연속함수는 그냥 함수의 극한값 구할 때 어떻게 풀면 된다? 함수값으로. 즉 x자리에 2를 집어넣어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는 여러분이 풀어볼 수 있을까? 있겠죠.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검토해야 되죠? 유형. x자리에 마이너스 2 집어넣었더니 5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얘는 4, 6, 10에다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0에서 분모는 0으로 가죠. x자리에 마이너스 2 집어넣었더니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분자도 0으로 가네요. 0분의 0꼴은 뭐 아니면 뭐다? 인수분해 아니면 유리화. 뭐 하는 유형입니까? 인수분해. 그래서 문제를 풉니다. 자, 분모에 있는 거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4, x 플러스 2. 분자에 있는 거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얘를 0으로 만드는 요소라는 건 뭐냐면요. 보통 이렇게 x, 화살표를 마이너스처럼 생각해. 그럼 x 마이너스 마이너스 2는 뭐야? x 플러스 2지. 바로 요 녀석이 얘를 0으로 만드는 요소고 우리가 지워야 되는 요소예요. 여기서도 얘를 뭐처럼 읽는다?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2 지워야 되는 요소예요. 자, 그래서 이제 x자리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더니 1분의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나오네요.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3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봤더니 뭐가 보인다? 분수는 분수인데 번분수. 자, 번분수는 어떻게 풉니까? 분모 분자에 또 분모에 최소 공배수를 곱한다. 며칠 곱하면 되겠습니까? 2x 이렇게 곱해서 식을 한번 새로 적어놓고 그 위에 풀어볼 겁니다. 자, 2 플러스 x
여긴 x 플러스 2의 2x. 자, 얘 딱 봤더니 x자리에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0분의 0 꼴이지. 0분의 0 꼴은 뭐 아니면 뭐다? 인수분해 아니면 유리화. 그래서 딱 봤더니 얘 인수분해 이미 다 돼 있고 0이 되는 요소 훅 지워버리면 되겠네요. 그래서 x자리에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답 뭐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